네, 반갑습니다. 무스TV 서정우 대표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죠? 예, 오전하고요, 낮 온도하고 저녁 밤에, 약간 늦은 밤에 이 온도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자, 이런 환절기 때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문제가 되지만 이런 환절기 때는 또 독감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절기 때 또 감기. 괜히 지금 이 시국에는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코로나로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불편합니다. 뭐 이번 달 말이 끝나면 11월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뭐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괜한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고 개인 자유가 많이 침범이 되는 것 같고요. 빨리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주사를 맞아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이 건 1년이 지금 넘었는데 굉장히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시죠? 예, 뭐 조금만 더 참으면 일단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라고요. 보름 정도 남았네요. 일단 테스트 좀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1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에어컨도 켜고 그리고 간이 선풍기도 켜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방송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선풍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위드 코로나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자,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해서 오늘은 무방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시황은 잠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코스피가 지금 2,900원대의 바닥권을 만들면서, 그죠? 2,900원대의 바닥권을 만들면서 좀 반등하는, 그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오늘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다시금 굉장히, 근데 이 오늘 갭 상승하는 라인도 굉장히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자, 이 라인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다시금 오늘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조정이, 그죠? 조정 구간이, 자,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는데, 이러한 조정 구간이 크면 클수록 반등은 더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박스권 안으로 다시금 코스피가 가격이 다시금 재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다시금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금 이제 수익률이 호전이 되고, 그죠? 또는 손실률이 줄어들고 이런 모습은 좋긴 한데,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2,800원대, 그리고 너무 심하게 조정이 오면 뭐 2,500원대도 붕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이번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좀 붕괴가 되었다가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가 더욱더 늘어나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가 더 수익이 더 크게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한합니다. 그죠? 아니, 이제 더 떨어지지 말고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더 큰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쯤에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일 당장 또 주가가 다시금 박스권 밖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스권 밖으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노심초사해서 걱정하고 부안해동을 하시면 투자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내 돈이 또 돈을 더 벌어주는, 자, 그런 결과를 보여줄 때 우리는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전업 투자자님들께서는 아침 8시 반부터, 그죠? 창을 열어두시고, 오후 3시 반, 그죠? 뭐 7시간 정도의 주식창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기 투자도 있고요. 스캘핑, 뭐, 투자도 있고요. 그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수익 매매도 있고, 중장기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트에 중장기형 투자와 그리고 단기 투자 그리고 중기 투자 수익 매매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업 투자자님들께서 매일 지켜보는 주식창이 나쁜 것만 아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가장 투자의 관점은 존 템플턴이 이야기를 했죠. 바겐헌트 주식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서 자기의 정상 가격까지 오를 때까지 그리고 일부 거품이 생길 때까지 보유를 하다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 좀 더해진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쭉 눈물을 흘리듯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코스피에 의해서 동주 현상을 일으키면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조금 하락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또는 손실이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없다. 명심하실 것은 무엇이냐면요. 떨어진 것만큼 많이 떨어지면 많이 상승한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에서 그거는 불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이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더더욱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조금 힘든 브라질 또는 뭐 남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 가테말라 뭐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사실은 조금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할 때는 상승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기초 체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7이 아니라 GA에 들어갈 정도로 그죠? 일국에서는 일본을 G7에서 이제 빼야 된다. 그리고 G7에는 한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뭐 많이 앞서간 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아직까지는 일본이 경제 체제가 많이 붕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그죠 기초 체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경제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보여줘야 한다. 코스피가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했다고 해서 다시금 3,000원대로 후쑥 뭐 3,100원대 그죠? 3,100원대의 갭 하락했던 그 부분까지 상승한다. 이걸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 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을 어떻게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제가 원유 선물에 투자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일부분을 매도를 해라라는 매도 사인을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위드 코로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너무너무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각 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주춤거립니다. 물론 뭐 미국의 어떤 뭐 통화 정책이죠. 그죠? 통화 정책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금리 인상 정책. 이번 달에는 뭐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했지만 연내에 12월 안에는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왜요? 환율이 너무나 지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오지 않을까. 미국의 테이퍼링 그래서 그 어떠한 특정한 국가의 국채를 그죠?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고요? 매수를 많이 하지 않겠다. 국채를 매수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겠다. 자,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도 분명히 들어가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율이 그죠? 각 나라와의 환율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의 더 상승이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던 것이 이제는 주춤주춤 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가 조금은 잡힐 것이다. 자, 근데 유독하게 다 잡혀가는데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었어요.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금속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좀 이제 더뎌지고 그죠? 이제는 다시금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원유 선물은 물론 뭐 대규모 블랙아웃 정전 사태죠. 유럽이라든지 중국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니까 석유량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석유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는 단기 고점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은 일부 매도 사인을 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도 일종의 위드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던 게 이제 조금씩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혀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가를 안정세에 들어가는데 유독히 원유 선물, 원유는 이렇게 상승세를 멈추질 않았다. 그래서 단기 고점으로 보고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는 각 나라마다 화폐량을 이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풀었던 그 화폐량을 점점 이제는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냥 간단하게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의 긴축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긴축 정책은 과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 긴축해서 경기가 과열이 되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재정을 풀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이제는 금리 상승이나 테이퍼링 등을 통해서 통화 안정 정책을 펼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내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겠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될 것이고 환율도 잡아야 될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어떤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신을 이제 투입할 때보다는 이젠 치료제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그동안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입을 했다면 위드 코로나는 이제는 치료제로 갑니다. 이제는 걸렸을 때 약으로 먹는 치료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치료제를 우리가 취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코로나를 치유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꿔 나가겠죠. 일반적으로 감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산업,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는 여행은 자유여행 시대로 이제 온다. 조금씩 사회가 예전의 시절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모두 투어를 한번 볼까요? 여행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행사의 이 모두 투어의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오르지 못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 6월, 5월부터 또 늘어나니까 쭉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행사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수익을 우리가 일부 이렇게 실현을 하기도 했는데 뭐 50% 60% 정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갔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춤했던 여행사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한 본격적으로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상승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뭐냐면 벌써 주가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시점이 오면 자, 지금이 코로나
전에서 그죠? 이 시점이 코로나 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시점 이후에 코로나 전 가격보다는 더 상승을 했더랬어요. 지금 가격은 요 정도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벌써 선반영이 된 건지 그죠? 이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당연히 엄청나게 지금 뭐 손실을 많이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2019년, 2018년도까지는 물론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 마이너스 영업이익과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죠. 자, 이제는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손실 규모도 있지만 바로 이 매출 규모입니다. 이 매출이 3,650억, 2,900억, 대략 3,000억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도는 548억,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대략 예상치가 141억을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타임에서 그죠? 이 타임에서 주가는 요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종목은 반등이 올 것이냐? 그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주가를 역사를 한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대략 고점이 58,000원대에서 4,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6,700원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대략 한 2분의 1 가격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여행사가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소형 여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행사가 한 번의 반등은 올 겁니다.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 포지션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 상승 요인은 충분하죠. 자, 충분한데 과연 예전만큼의 이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가 매출이 그렇게 발생이 될까? 그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돌아가기까지는 일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두 투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 번의 급등 구간은 올 겁니다. 물론 이 그 급등 구간이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됐던 게 8월이니까 요 구간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조정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다시금 반등을 가져올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라인선은 대략 25,000원대가 아닐까? 25,000원대에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추가 한번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붕괴가 되지 않는 선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상승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선반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고,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예전처럼 3천억대로 한 방에 돌아가기는 힘들다. 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는 더 이상은 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중소형 여행사가 너무 많이 생겼고 요즘은 다들 우리 학력이 뭐 대학교 대졸이 뭐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여행을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자유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죠? 싼 가격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사의 매출이 예전 3천억대까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뭐 이 저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중소형의 여행사가 너무 많이 생겼죠, 그죠? 물론 뭐 서비스의 질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투어도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도 상대적으로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7,200. 모양이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 투어하고 똑같이, 자, 이 가격대, 그죠? 대략해서 77,000원에 78,000원대 가격이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예,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건 좋겠다만 이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7만원대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지지와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여행사의 대표적인 두 군데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죠. 대한항공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회원님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딱 이 라인 때 매도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38,0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자, 아까 똑같죠? 이게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됐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일시적인, 단기적인 선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조정이 올 것이다. 딱 저항선에 헤딩을 하고, 이렇게 이 라인을 헤딩을 저항선을 하고, 그죠? 다시금 흘러내리는, 예, 그런 모습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지지선은 30,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략 이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가격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대한항공에 투자를 하고 싶다. 자, 조금의,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갭이 조금 있다는 거. 근데 이 갭이 당장에 메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27,000원 선이 살짝 붕괴가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 코스피가 오히려 그냥 조정을 조금 더, 예, 많이 받았으면 오히려 더 크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죠?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항공의 주식을 매수하고 계신 분, 주주님들은 그냥 더 떨어지지 말고 다시금 반등을 해서 저항선을 뚫고 팍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저라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만 요 라인에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한 이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이 적게 오면 상승도 적게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조정이 크면 어떻다고요? 상승폭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더 상승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3,000원대가 아니라 4,000원대도 뚫고 5,000원대도 뚫고 하면 저도 좋죠. 자, 그러나 그건 좋은데, 두 번째로 조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한 이동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 기다려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예,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감자를 시행을 했죠. 이렇게 감자를 시행을 한 후에 일부 상승을 했다가 똑같죠. 8월경에, 그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지금 조정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11월 또는 12월에 사실은 국가의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빨리, 그렇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확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확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일단 상승 구간은, 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나 항공은 뭐 나름대로 재정 문제를 굉장히 크게 지금 안고 있죠. 뭐 대한항공 쪽에서 뭐 인수 합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냥 우리나라 대표 항공인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항공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모습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여행사,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회사 계열은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죠, 카지노입니다. 근데 이 카지노 관련주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카지노, 강원랜드라든지 각각의 호텔 카지노, 물론 뭐 호텔 카지노는 우리 내국인이 입장을 할 수 없죠. 우리 내국인이 입장을 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호텔에는 뭐 특급 호텔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뭐 호텔을 가는 걸 거의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외국에 갔을 때는 가겠지만 한국에서 특히 뭐 호텔에 머무를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크게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들에는 당연히 뭐 안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곳에는 우리 내국인이 당연히 입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 상대로 이제 카지노도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위드 코로나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카지노주하고는 좀 테마가 정확하게 좀 들어맞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없을 때도 일반적인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 시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10월 말에서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카지노를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겨울 12월 뭐 길면 1월까지 이렇게 주로 이때 이렇게 카지노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때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아유 죄송합니다. 매출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위드 코로나 한다는 이 시점에 원래 코로나 이전에 카지노주가 테마가 형성이 되는 시기하고 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카지노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강원랜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강원랜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코로나 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죠? 떨어지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아주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아직까지 코로나 전의 가격대로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강원랜드는 다른 어떤 위드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아직까지 상승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져왔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상승 여력이 다른 종목보다는 다른 군의 종목보다는 상승할 동력이 좀 더 있다. 아직까지는 좀 비교적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도 공교롭게도 들어맞는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와 원래 카지노주가 가는 시기가 지금 공교롭게도 똑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아시겠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영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특급 호텔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들만 이렇게 참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그 자체의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많은 내국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찾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강원랜드 말고 GK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GKL이라는 회사는 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인데 한국관광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공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GKL은. 이 GKL은 외국 카지노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웃깁니다. 이 모양이 좀 웃긴데 강원랜드보다 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는 못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서 다시금 박스권대를 가고 있는데, 자, 어제 오늘은 뭐 올랐다가 다시금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당연히 뭐 이 라인 때문이겠죠. 요 라인에서 조금 멈칫했습니다. 이 저항선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5,000원대, 그죠? 근래는 15,000원대에서 제가 카지노 요 라인에서, 그죠? 요 라인 15,000원 조금 위에입니까?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또 수익 구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GKL 종목을 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파동 계산을 해서 올 때.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대략 뭐 8%, 7%, 뭐 9%, 많게는 15% 이렇게 수익을 지금 현재는 또 내고 있고, 그 이전에는 요 시점, 여러분들이 방송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시점. 공교롭게도 다 거기에 맞는 매수 타임이 들어갔고, 가장 싸게 지금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들고 계시죠? 요 가격대에 12,000원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팔 시기는 안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요때 매도하고, 요때 또 뭐 매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공교롭게도 요 종목은 요때 우리가 매수 사인을 제가 냈고요. 그리고 요 라인 때마다 매수 사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매수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매수를 하신 분들, 물론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매도하고 잘라 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때도 잘라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또 오히려 운이 좀 좋았죠. 이때 자르신 분들이
또 요때 내가 매수해라고 그러니까 또 매수하시가 또 수익을 나시고, 그죠? 또 잘라먹고, 또 떨어지니까 또 내가 매수 사인 내니까 또 매수하셔가지고 또 잘라먹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또 매수하니 또 매수. 그래서 제일 많이는 5번 수익을 내신 분이 계세요. 5번.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매수 사인을 내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는 아직 위드 코로나 시즌에서 선반영되어 있을 종목도 있지만 아까 같이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그런데 GKL이라든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의 이전 가격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갭을 아직까지도 메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 사인을 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이 수익이 복리로 계좌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려 450%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신 100만원 투자하신 분은 550만원이 됐다는 소리죠. 자, 그런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조금 그냥 아이러니컬하게 그냥 웃고만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12,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죠. 자, 오늘 조금 잘 가다가 요 조정대에 물리면서 다시금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흘러내렸지만, 여러분들, 다시금 상승 동력은, 이 회사는 충분히 있다. 물론 강원랜드하고 더불어서 이 회사가 당연히 실적은 2020년도나 작년이나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 9월달입니까? 10월달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신문에서 많은 학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라는 것은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입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백신을 투입한다 하다가 올해 6,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고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다. 그래서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위드 코로나를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11월 달 더 늦기 전에 빨리 국민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방법을 쓰지 않을까. 예. 그런 업무론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전문가인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그 회원님들이 그죠? 매수를 한 지가 좀 오래된 종목들이 제법 많아요. 물론 수익은 뭐 100%, 200%다 수익은 났죠. 나고 있죠. 근데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투자는 그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분석, 그리고 경영학적인 분석, 그리고 회계학적인 분석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사인을 내고 또는 매도 사인을 내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종목에서 손절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자긍심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랑할 건 아니죠. 자랑할 건 아닌데 일단 투자는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 위에 더 큰 수익을 보는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올해, 작년이 아니고 HM 같이, 그죠? 증거 자료도 없이 뭐 200%, 300% 먹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800% 또는 뭐 600% 이렇게 수익이 낸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 사인을 내놨는데, 그 종목도 800%, 뭐 1000% 이렇게 수익을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갈지 2년 안에 갈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뭐 2년 3년 안에 800% 1000% 먹으면 여러분들 계산은 그냥 뭐 획기적으로 10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강원랜드 제가 지금 두 종목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냐면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로서 이제 여행사가 이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해서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엔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카지노 관련주로서 강원랜드와 GKN 이렇게 종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보자면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후로 카지노주로서 코텍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무방에서는 처음으로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코텍도 카지노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LCD 그죠? 우리는 모니터 우리 강원랜드라든지 또는 각각의 카지노에 가면 우리 뭐라죠? 꽃놀이패라고 합니까? 이렇게 777 맞추고 왜 동전 넣고 땡기면 비비비비비 모니터에서 돌아가가지고 띵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 이렇게 저 돈을 버는 그죠?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되게 많은데 그런 기계의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코텍입니다. 이 코텍인데 이 중소형주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코로나 전에 조정을 엄청 받았다가 다시금 상승했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상승해서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도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만원대에는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는 만원대 가격에 제가 매수 사인을 냈는데 지금 뭐 얼마 오르진 않았죠.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매수 사인을 냈죠. 자, 그래서 이 1,700원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최고 대략 한 2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만원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 카지노가 운영이 잘 안 됐어요.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라든지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기계라는 게 그건 전자기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그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뭐 전원을 넣어는 죽겠죠. 그죠? 근데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사용하게 되면 제품이 하자가 발생합니다. 전자제품은 반도체 특성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각각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그런 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그동안 안 틀다가 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고장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압이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전압이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야 될 전압은 맞는데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고장이 나게 되죠. 우리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다 보면 이렇게 역기를 들고 또는 뭐 바벨 또 덤벨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나 이틀 하다 보면 엄청나게 근육이 뭉쳐요.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리가 근육에 근육통이 오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근육 부위를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 근육이 이제 가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근육은 우리 몸체에서 상처가 나는 거죠. 몸 안에서 상처가 나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서 그 부위를 메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부하를 많이 거는 거죠. 자기 몸에다가. 그러면 근육이 푹푹 이렇게 불어나는데 어쨌든 몸에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틀, 3일, 또 길게는 5일 정도 걸릴 건데요. 그런 과부하가 일어나야 근육량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이런 보디빌더들은 오히려 과부하를 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코텍이 이제는 과부하가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니까 이제는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모니터 뭐 LCD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니터가 LCD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이런 브라운관이라고 할게요. 이 브라운관에 하자가 이제 생길 것이다. 그런 하자가 생기는데 수리를 전담하는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코텍입니다. 그래서 코텍도 오늘과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아, 근데 대표님, 왜 코텍은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GKL은 어땠느냐? GKL은 어제는 상승을 했다가, 그죠? 어제는 상승했다가 오늘은 오르긴 오르다가 다시 왜 이렇게 흘러내렸느냐? 그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은 올랐다가 다시금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저항선 때문이죠. 자, 이 라인에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동력을 잃어버렸지만 코텍이라는 회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코텍은 요 라인에서의 저항선이 없어요. 일반적인 거래가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코텍이든 GKL이든 뭐 다 괜찮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주로서는 충분히 상승을 할 건데 우리가 GKL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매출이 잘 발생을 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다가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죠.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서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플러스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박스권,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준비한 다음에 매수를 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예측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다.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업종은 상승 동력을 찾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제가 세 군데 세 회사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이런 카지노 이렇게 세 방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상승 동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머릿속에서 자리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우리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 왜? 이제는 실적이 호전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오늘 무방은 위드 코로나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무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셔야 된다. 만약에 말이죠. 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이 GKL이라는 회사의 이제 주주 현황을 한번 보면요. 한국관광공사가 51%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03%죠. 그리고 우리 사주가 뭐 0.01%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는데 주주를 보시면 이 회사가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공기업이 가장 좋은 점 뭐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망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뭘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뭘 두려워하고 이렇게 투자를 못 하실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보시면 요 부분에서 대략 21,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갭도 크게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갭은 매우로 올라가야죠. 자, 그러면 대략 갭을 메우려면 21,000원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는 매도 사인을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최소한 제가 물론 12,000원에서 21,000원이면 대략 뭐 90%입니까?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게 기다려 주시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7개의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주식 투자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코로나도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받았던 종목은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상승을 해야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는 끝난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매출 실적을 잡아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손실이 구현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익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럼 이익으로 바뀌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간단한 이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사면 손실이 나면 부안해동하고 이익이 나면 아유 좋아라 이렇게 했다가 또 손실이 나면 그동안 수익 났던 거 다 날려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회사의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안정성을 구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를 해서 묵묵히 기다려 주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연봉보다는 더 많이 수익액이 연간 구현되지 않을까. 물론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기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뭐 몇천만 원도 벌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매덕도 벌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단숨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물론 작년에 우리 삼성중공 우 13배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런 수익도 오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데 주식 투자의 기본과 근본은 안전한 투자,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가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투자 방법이고 그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투자가 끝나는 물론 투자는 뭐 평생 하셔야 되니까 끝날 일은 없겠죠. 그 투자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프레임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이런 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바게넌트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산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도 하고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다들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뭐 피터 린치라든지 존 태플턴, 벤자민 그레이엄, 앙드레 코스탈라닌 기타 등등 존 네프 굉장히 많습니다. 알트만, 피에트로스키 이런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 그죠? 입각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 근데 보통 이야기하면 기본적 분석은 이 회사 좋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이 회사 안전하네? 수익도 잘 나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까요? 바로 미래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이 기업이 미래에는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그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그게 바로 테마주의 근본입니다. 테마주는 여름 테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테마주, 여름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테마주라는 것은 실적을 동반을 기대를 하니까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태풍이 분다. 우리 뭐 인선 ENT입니까? 뭐 폐기물 관련주 인선 ENT. 그럼 태풍이 분다? 그러면은 과학의 길거리에 이런 그저 폐기물들이 많이 나뒹굴 것이다. 그럼 그 폐기물을 치워야 된다. 누가 치우느냐? 대표적인 기업이 인선 ENT다. 그러면 이 태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풍은 결국은 이 인선 ENT라는 회사의 매출을 기여하게 됩니다. 매출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매출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테마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테마주는 곧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테마주도 무엇에 입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큰 기업이 이익을 많이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100억인데 올해는 600억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거는 실적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측면에만 또 지켜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뭐 말씀을 드렸지만 A기업이 있어요. 자, A기업이 있는데 이 A기업이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와, 우리 매출이 2배로 올랐네 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연말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주고 뭐 성과급이죠. 성과급도 주고 막 또 회식도 시켜주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장님이 회사에 출근해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똑같은 기업인 B는 매출이 100억에서 2천억으로 올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조선업을 한번 예를 들면 이 조선업은 지금 업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배가 폐선이 되는 거예요. 2, 30년 쓰다 보니까 배를 바꿔야 된다? 배를 바꿔야 되는 이제 턴 어라운드가 온 거죠. 배를 바꿔야 돼요. 근데 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그동안 썼던 중국산 배는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침몰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기술이 형편없고 AS 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산 배다. 한국산 배는 AS가 필요 없고 건실하고 튼튼하니까 그리고 AS를 온다 하더라도 무상 수리가 있으니까 한국이 맞다. 제품의 질도 좋고 어때요? 그리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이전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한국 배를 선택하니까 올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과 같은 조선업의 붐이 지금 일어났어요. 근데 대표님 왜 실적은 안 올라가죠? 실적은 이제 지금 오더를 받았으니까 그 배를 설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길면 2년 걸리거든요. 예,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럼 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붐이 왔는데 A는 100억에서 겨우 200억이 올라갔다. 근데 B는 100억에서 2천억이 올라갔다. 그럼 A 기업은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문책성 발언 그리고 문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지 산술적으로 100억에서 200억 올라갔다.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B가 업종에서는 자, 동종업종 타기업에서는 100억에서 2천억에서 20배가 상승했는데 우리는 2배만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는 실적이 매우 많이 향상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B에 비해서, 동종 타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A는 100억에서 200억으로 매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예, 다른 회사의 20배인데 우린 2배밖에 안 되니까 무려 180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노발대발해서 성과급 지급을 취소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회사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고 또 재무 건전성이 좋다. 그래서 막무가내 이렇게 물론 그게 좋으면 미래에도 좋아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말이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설명이 조금 더 길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바이오로 위드 코로나 시점입니다. 과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선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선반영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판단을 하시고 카지노주도 그죠? 강원랜드, GK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텍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은 과연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했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무방을 하면서 설명을 군데군데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좋은 투자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로 요 앞전에 그죠? 제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제 유튜브를 이렇게 올렸는데 방송한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라인대에서 딱 제가 말씀드렸던 68,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방송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렇죠? 아랫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죠? 아랫게는 요 날입니다. 파랗게 음봉이 떨어지는 날 제가 방송을 하고 어제 그죠? 68,300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고 다시금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68,300원 라인을 꺼주면서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요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는 기회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요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더 좋고 요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왔었다가 그죠? 지금 올라왔습니다. 1100원 정도 가량 올라왔는데 어쨌든 한 번의 기회는 일단 지나갔고요.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세 번 분할 매수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자, 이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이 만약에 주가가 흘러내려서 또 요 가격까지 떨어진다.
그죠? 대략 63,800원 대략입니다. 언저리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6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되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1위가 되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삼성전자는 이 76,400원까지의 갭을 메울 겁니다. 76,4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 잠시 볼게요. 환율을 잠시 보면 뚝 떨어졌죠.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고 코스피는 뚝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아랫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전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코스피가 상승할 수는 없다.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코스피가 상승할 것이다.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아니다 다를까 지금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오늘 뚝 떨어지니까 코스피는 뚝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냥 다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요. 특강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서나 이런 말씀은 제가 강조는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데 반드시 투자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까먹어요. 까먹죠. 근데 제가 어떤 다른 회계라든지 경제학 또는 경영학, 통계학 이런 강의를 하면 절대로 외우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듣고자 하신 주식 강의도 포함이고요. 근데 뭐 다른 모든 강의는 한 방에 그냥 기억이 나게끔 설명을 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는 제가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안 되면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하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여러분의 생활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잘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실력에 놓을 수가 없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만 보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이 주가를 분석을 하면서 봐요. 차트가 이리 움직인다. 왜 이렇게 움직일까? 왜라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요 처음부터 휘잉 하고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처음에는 바퀴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탄력이 붙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악셀레이터는 살짝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게 좀 지루한 것이죠. 근데 지루하더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악셀레이터 밟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한 번 밟은 이 악셀레이터를 놓는 순간 차가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탄력이 붙어가 점점 여러분들의 지식과 투자 스킬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아지고 향상이 되고 투자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금방지게 표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외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죠? 안 되면 주식 투자에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는 100%는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환율이 내리면 코스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무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이 공개 방송에 제가 이 무료 카톡방에 이 공개 방송 시간을 띄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너무 이 광범위하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흐트러 놔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이제 달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화면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PCS 8768 그리고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다음이죠. 한메일.net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무료 단톡방에, 그죠? 무료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요거죠. 자, 요 화면에서 서정구 대표,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요 카톡방에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하루나 이틀 전에 공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회원 상담, 회원 가입 상담도 그런 메일로 해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료 방송 여러분들 금방 조금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이런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주 방송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죠. 예, 본격적으로 조금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번개 특강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단톡방에 다들 들어와 계시죠? 그죠? 예,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요 화면 끝나면 나오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전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개 특강을 좀 할게요.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거쳐가야 될 상속, 물론 뭐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안 좋은 일인데 어차피 그 날은 올 겁니다. 그죠? 먼 시간 후에라도.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무스TV 회원님들한테 무료 방송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꼭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속세 특강을 우리 무스TV 회원님들을 상대로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인데, 낮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예, 낮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낮에 한 12시 반이나 1시쯤에 1시간 정도 제가 자료를 만들면 다음 주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데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상속세 계산할 수 있을 만큼으로 그냥 너무 복잡한 것 말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에 제가 공지를 단톡방에도 올리고 무스TV 요 화면 보이시죠? 자, 요 화면에다가 제가 제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죠? 여기에다가 상속세 특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리면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그죠? 한 번은 겪어야 되니까 이 기회에 상속세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크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줄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또 무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